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 우리 집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기에 늦은 밤 식탁에 홀로 앉아서 소주를 들이키는 아빠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남매 또한 침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항상 밝기만 하던 집안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그리 된 것은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받은 뒤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엄마까지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었기에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그의 건강검진에서 엄마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으니까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가 우리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아빠 회사에 사표 냈어. 엄마 병간호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휴학한다고 했잖아. 엄마가 아픈 건데 아빠가 병간호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네가 휴학을 하긴 왜 휴학을 해. 아빠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엄마도 엄청 좋아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지금 엄마가 아픈데 그깟 임원이 무슨 소용이겠어. 아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요. 엄마가 암이라는 소리를 들은 뒤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찌됐든 회사에 사표 냈고 엄마랑 아빠는 공기 좋은 시골 마을로 내려갈 참이야. 시골 마을? 엄마 항암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매일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호전되면 내려갈 참이야. 현석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살던 고향 마을 기운이 그렇게나 좋다고 하더라고. 기운이 좋다니?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현석이 말로는 그 마을 사람 중에 지금껏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잖아. 거기다 몇 년 전에 현석이 친척 중 한 명도 암에 걸렸다는데 그 마을로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싹 나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별장 같은 집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잖아. 그 뒤에는 재발도 안 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믿고 내려간다고 하는 거야. 내가 요즘 공부를 해보니 수술하고 그런 식으로 완쾌했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니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그 마을로 내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엄마만 완치될 수 있다면 아빠는 무슨 일이라도 할 거니까. 아빠가 어찌나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하던지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어 내내 듣고만 있다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뗐어요. 아빠, 근데 듣기로는 시골도 텃세 그런 게 많다고 하던데 그럼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잘 알아본 거야? 이미 몇 번 다녀왔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야. 벌써 다녀왔다고? 당연하지. 네 엄마 요양해야 하는 곳인데 이미 몇 번 다녀왔지. 내려가서 마을에 관해서 밥도 몇 번 같이 먹었거든. 들어보니 우리 말고도 요양하러 왔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데 다들 완치하고 돌아갔다잖아. 그래서 내가 풍수를 좀 본다는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확인해봤더니 그 마을 기운이 아주 좋다는 말을 했어. 풍수 본다는 사람까지 알아봤어? 엄마가 아픈 뒤로 아빠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 마냥 눈빛이 이상해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갈수록 엄마보다 그런 아빠가 더 걱정이 되었기에 그날도 역시나 제가 긴 한숨을 내쉬자 동생이 말했어요. 아빠가 잘 알아본 게 맞다면 나도 찬성이야. 우선 엄마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우선 엄마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아빠가 큰 소리를 치자 동생이 제게 방으로 들어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잠시 후 살짝 동생 방으로 들어가자 동생이 위로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우선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걸로 해.
엄마가 아픈 대로 아빠가 미신을 너무 믿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그렇지. 나도 대충 좀 알아봤는데 아빠 말처럼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 병원 치료를 전부 거부하고 그냥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 받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 있겠다는 거잖아. 아빠가 말한 곳 나도 좀 알아봤는데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야. 동생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막상 큰일이 닥치자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았던 동생이 많이 어른스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받고 힘든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빠와 함께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뒤 두 분을 따라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짐을 싸서 온 것을 본 아빠가 많이 놀란 채 물었습니다. 이 짐은 다 뭐야? 나도 여기서 같이 지내려고 왔어. 여기서 지내다니. 학교는 어쩌고? 학교는 휴학했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휴학을 했어? 아빠 혼자 고생하게 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왔지. 제가 아빠 눈을 피한 채 말을 하자 아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나 엄마가 잘못될까봐 내려온 모양인데 네 엄마 절대 잘못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의사도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거기다 그동안 나도 도시에서만 살았잖아. 아빠 말처럼 여기 기가 그렇게나 좋다면서. 여기 살다 보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할지 혹시 알아? 그래도 휴학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빠, 요즘은 휴학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 이런 기회가 어딨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이미 휴학해서 뭘 어쩌지도 못해. 제 말에 아빠도 포기를 한 모양인지 저를 데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 분들에게 인사까지 시켰습니다. 마을 분들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기에 조금은 안심한 채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다녀보니까 다들 친절하고 좋은 것 같던데 엄마는 어떤 것 같아? 네 말대로 다들 좋은 분들이야. 사실 네 아빠가 여기로 내려오자고 했을 때 텃세? 그런 걱정 많이 했었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처음 내려온 날 동네 분들이 힘내라고 음식도 잔뜩 가져다 주셨다니까. 엄마가 첫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첫날 엄마가 의기소침한 채 동네 분들에게 인사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동네 분들이 채소부터 음식까지 가지고 집에 찾아왔다고 하네요.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는 토마토를 건네며 말했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키운 토마토인데 농약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보기에는 좀 못나 보일 순 있겠지만 보약이에요, 보약. 옆집 된 기념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귀한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르신, 말씀 놓으셔도 됩니다. 옆집 할머니는 참 예의가 바른 분으로 꼬박꼬박 존댓말을 사용했다는데요. 한눈에 딱 보더라도 좋은 분 같아 보였다네요. 그럼 이제부터 가까이 지내야 하는데 말을 놓아야겠구만. 딱 보니 우리 딸 나이 정도 되어 보여서 더 반갑네 그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 참이니까. 그리고 들어서 알겠지만 그동안 여기서 요양하고 간 사람들 다들 나아서 돌아갔어. 그러니까 맘 편히 먹고 잘 이겨내 보자고.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옆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옆집 할머니가 진심으로 반겨주셨다네요. 그 뒤에도 동네 이장님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과 채소, 과일 등을 주시면서 응원해줬답니다. 엄마 말을 듣고 제가 입을 뗐어요. 그럼 이 마을은 텃세 그런 건 없는 건가? 어떤 마을에서는 막 시비 걸고 엄청 힘들게 한다고 들었거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내가 보니 이 동네가 기운이 좋다고 했잖아.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니까. 이유라니? 무슨 이유가 있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별다른 잡음도 없고 사람들이 다들 순해.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일도 없고 이 동네 유행어가 있는데 다들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며 그냥 별다른 신경을 쓰지도 않더라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더라. 여기 내려온 뒤로 나도 마음이 참 편해졌어. 사실 서울 살 때는 아는 사람들이 병문안 오거나 하면 물론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건 잘 알지만 너한테 왜 이런 못쓸병이 생긴 거냐면서 오는 사람마다 당장 내가 잘못된 것처럼 눈물을 쏟았잖아.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 하긴 이모도 허구한 날 집에 찾아와서 울고 그랬으니까. 근데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뭐. 사실 나도 많이 무섭고 그랬거든.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우울해지더라고. 근데 여기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옆집 어르신만 해도 내가 암인 거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꺼내시고 막 나오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마을에 간도 가고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더라니까. 나를 환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랑 똑같이 대해주시니까 나도 잠시나마 아픈 걸 잊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엄마를 병자 취급하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래도 엄마가 밝아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서울에서 살 때와는 다르게 엄마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 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말처럼 동네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는 마을 행사에도 자주 참석을 했고 우리 모두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와는 다르게 엄마는 밥도 잘 드셨는데요. 매일같이 건강식으로 드시다 보니 혈색도 많이 좋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가 마을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곧 이장 선거가 있다는데 들었나 모르겠네. 이장 선거요? 이장 선거도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게 엄청 큰 동네 행사나 마찬가지거든. 후보자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지금 이장이 다시 출마할 것 같고 부녀회장 알지? 그 부녀회장도 이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하더구만. 부녀회장님도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부녀회장 이름이 김봉남이거든. 그래서 이름값을 해야 한다나 뭐래나 그러더니 자기도 야망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하더구만. 아, 그러고 보니 부녀회장님이 뭔가 기운차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지. 원래부터 힘도 좋아서 남자랑 팔씨름을 해도 앵간해서는 안 진다니까. 암튼 이번 이장 선거는 흥미진진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민지 아빠도 한번 출마해보는 게 어떻겠어? 옆집 할머니가 아빠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아빠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뭘 안다고 출마를 하겠어요. 민지 아빠가 서울에서 큰 회사 임원까지 한 사람이라 그런지 풍기는 기운이 조금 남달라. 아무리 봐도 우리 동네랑 잘 맞는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마을에 관에 가서 물어보니까 평판도 아주 좋더라 그 말이야. 그래도 괜히 제가 끼어들었다가 좋은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렇죠. 아빠가 걱정스레 말을 하자 옆집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일랑은 하돌돌 말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들 순박해서 뒤끝도 없다니까. 이장에 당선만 되면 그게 누구든 바로 인정하는 분위기거든.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랑 전혀 다르다 그 말이야. 옆집 할머니가 자신있게 말씀하시다 돌아갔는데요. 며칠 뒤 아빠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나 말이야, 이장 선거에 한번 나가볼까 해. 진짜 나간다고? 들어보니까 이장이란 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던데 우리가 여기 내려왔을 때 동네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받은 은혜 갚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걱정거리도 싹 다 사라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번 출마해볼 생각이야. 이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어디 있겠어? 라는 아빠 말에 딱히 반박하지 못한 채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부터 이장 선거로 인해 동네가 시끌벅적해졌는데요. 처음 이장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투표만 하고 말겠구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장 선거에 출마한 분들은 선거에 정말 진심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마을 회관에서 후보자별 이장 공약을 발표한다는 말에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후보자인데 뭔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 공약은 생각해 본 게 있는 거야? 마을 다니면서 열심히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아빠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포스터도 만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재미로 출마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걱정이네. 엄마, 내가 보기엔 아빠가 내내 일하던 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서 신이 난 것 같아. 난 보기만 좋은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긴 나 때문에 그 좋은 회사도 그만뒀으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참 답답했을 거야. 그렇게 답답해하진 않았어. 지금에야 엄마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아빠도 일을 찾는 거지. 처음에는 아빠가 엄마보다 얼굴도 더 안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주자. 혹시 알아? 이러다 아빠가 이장이 돼서 엄마는 이장 사모님이 되고 난 이장 딸이 될지? 제가 장난스레 웃고 있자 그제서야 엄마도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관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날이 됐고 마을 사람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3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공약을 듣다가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처음에는 여느 이장 선거처럼 진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열이 되기 시작하더니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재 이장님이 먼저 공약을 발표했어요. 최성만이가 다시 이장이 당선되면 우선 이 마을회관부터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에 부녀 회장님이 이를 대받아쳤어요. 리모델링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저 김복남이가 마을 이장이 되면 마을을 위해 마을회관을 싹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해서 삐까뻔쩍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라는 말에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말이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배포 한번 대단하구만. 사람들이 다들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자 현 이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저 최성만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을 하천을 잇는 다리를 전면 보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을 하천 다리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 보수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복남이가 이장에 당선된다면 다리를 싹 다 허물고 다시 짓겠습니다. 부녀 회장님이 큰 소리로 외치자 결국 현 이장님이 약이 오른 채 기가 막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 최성만이가 이장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매일 무료로 점심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학교처럼 무료 급식을 준다고? 급식은 누가 만드는데? 누군가 한마디를 하자 현 이장님이 잠시 눈을 돌리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만 곧 다시 외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아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구만요. 라는 말이 메아리가 되어 마을 해관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던 현 이장님 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말했어요. 애미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 인간이 이장되면 폐가 망신하게 생겼어요. 지금 어머니랑 저한테 매일같이 그 많은 사람들 점심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그까짓 이장이 뭐라고? 저놈의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늙은 애미를 급식 당번으로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출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사달이 날 것 같네요. 라며 현 이장님 어머님과 아내분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공약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이 김복남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이 김복남이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우리 마을 특별 노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옆집 할머니께 물었어요. 어르신, 이 동네 이장은 힘이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저게 가능한 얘기래요? 나도 몰라.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아, 그냥 그럴 만한 이유요? 어느새 엄마도 그 동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도 공약은 계속되었어요. 그럼 이 최성만이는? 현 이장님이 말을 꺼내자마자 이장님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애미야, 너 얼른 가서 저 주둥아리 좀 틀어 박아라. 이러다가는 저 인간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어. 이미 눈이 돌아갔는데 말이나 듣겠어요. 이야, 저 미친 인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니까. 현 이장님 어머님이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지만 이장님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이 최성만이를 다시 한번 이장으로 밀어주신다면 마을의 청년 유입을 위해서 새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1억을 지급하겠습니다. 어? 1억? 분명히 1억이라고 했지. 김신의 아들 빨리 시골로 다시 내려오라고 해. 이거 완전 대박인데? 근데 이장네 논밭 다 팔아도 그 돈이 될란가 모르겠네. 라며 동네 분들이 마치 남일 말하듯 중얼거렸는데요. 현 이장님 공약이 끝나기 무섭게 부녀회장님이 또다시 어마어마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 김복남이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첫째를 출산하면 장려금 5천만 원, 그리고 둘째는 1억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역시나 옆집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참에 어떻게 막내 하나 낳아봐야 하나? 어르신은 남편도 없으면서 막내를 어떻게 낳으실 건데요? 아 참, 그렇지. 우리 영감이 저 세상만 안 갔어도 한번 시도해보는 건데 아깝네 아까워. 옆집 할머니의 말에 다들 웃음을 참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저 또한 웃음이 터져나와서 참느라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 이장님이 또다시 말했어요. 그럼 저 최성만이가 일생일대의 큰 공약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지역의 의료시설이 빈약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저 최성만이가 이장에 당선되면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뭐? 서울대병원? 그 말에 바로 부녀회장님이 맞받아쳤는데요. 그럼 저 김복남이는 아예 이 지역으로 서울대학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두 분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았고 옆집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공약은 잘 들었고 이번에는 민지 아빠 공약 좀 들어보자고. 라는 말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아빠를 바라봤고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이장 후보 이명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들을 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동네 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에 간 에어컨이 자주 고장난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장이 된다면 마을에 관한 에어컨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으로는 동네에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밤길 다니시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관계부서에 주민들의 민원을 잘 전달해서 가로등 수리 및 신규 설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제 아내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매달 나오는 이장수당을
동네 분들을 위해 전액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달 받는 그 이장 수당으로 피자 파티, 햄버거 파티 등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라미 아빠가 조용히 공약을 마치자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다른 후보들은 서울대 병원도 유치하고 1억도 주고 매달 연금도 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약하네 약해. 민지 아빠도 그 뭐냐 공학 유치 그런 거 그냥 막 질러봐. 옆집 할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유세는 끝이 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옆집 할머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민지 아빠가 당선되면 그 피자 파티는 진짜 하는 건가? 그럼요. 제가 매달 피자 파티, 햄버거 파티에 치킨 파티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장네 집은 초상집 분위기야. 예? 초상집 분위기라니요? 당선되면 무료급식을 한다고 했잖아. 그 집 어머니랑 수연이 엄마가 지금 머리 싸매고 알아두었지 뭐야. 그래서 죽 좀 써서 가져다 주려던 참이야. 그래요? 그럼 우리도 과일이라도 좀 가져다 드려야겠네요. 엄마가 제게 과일을 가져다 드리라고 시켰고 제가 현 이장님 댁에 가자 이장님 어머님과 아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제 명을 다 못 살고 죽을 판이야. 어디서 저런 모질이가 나와서 집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먼 돈으로 무료급식을 할 거며 지가 뭔 수로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겠어요. 읍내에 개인병 하나 있는 것도 겨우겨우 유지하더구만. 근데 애비가 뭔 지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야?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진짜 서울대학병원을 유치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럴 거라고 하면서 각서에 지장까지 찍었다 그러지 뭐예요. 우리 영감이 절대 지장이나 도장 그런 거 함부로 찍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의 인간이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니네. 현 이장님 어머님이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그 모든 사실을 말하자 엄마가 입을 뗐어요. 내가 봐도 공약이 너무 허무맹랑하긴 했어. 근데 당선되면 진짜 그게 실현 가능한 건가? 가능하긴 뭐가 가능해. 저 정도 공약이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만한 일이구만. 확실한 건 아빠 공약이 너무 약해서 100%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도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쉬운 건 없어. 라미 아빠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이장 선거하는 날이 됐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쟁쟁한 경쟁을 뚫고 우리 아빠가 이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른 두 후보 공약을 다 믿는 것 같던데 내가 어떻게 당선이 된 거지? 내가 들어보니까 그 두 사람 말이야. 가족들도 안 뽑아준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삐치고 난리도 아니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민지 아빠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말인 거야. 전 이장내도 그 어머니랑 아내마저도 민지 아빠를 뽑은 모양이더라고. 정말요? 근데 그날 다들 박수치고 호응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말하는데 모른 척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래서 다들 박수만 쳐준 것뿐이야. 그치만 요즘은 유권자들도 똑똑해져서 그런 거짓부렁을 믿는 사람이 어딨겠어. 그러니 민지 아빠처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을 하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기 마련이지. 앞으로 잘 부탁함세. 라는 말에 아빠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참 신기했던 것이 아빠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잡음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을 분들이 이장 대우를 해줬습니다. 아빠 또한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 바쁘게 움직였고요. 얼마 전에도 이장 수당이 나왔다며 마을 회관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요. 동네 분들이 입이 닳도록 아빠를 칭찬하는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동네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좋은 기운과 마음 따뜻한 마을 분들 덕분에 엄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